지금 현대의 지식인은 평소 어떻게 주역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? 참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, 이게. 그래도 뭐 답변도 뭐 천차만별일 수도 있는데요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건 제 생각입니다. 이제 그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운의 흐름들을 세상의 흐름이나 이치들을 적은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. 상식적으로. 아침이 되면 점심, 저녁 되는 건 다 압니다. 왜? 매일매일 경험을 했으니까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 이 우주선 타고 지구상에 왔다.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럼 도대체 아침에 해가 떴는데 이게 점심, 저녁 때 해가 질지 아니면 계속 해가 떠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지금 우리는 하루라는 시계를 보고 몇 시간 뒤에 떨어지겠다 예측해야 돼. 하루는 24시간이니까. 근데 이게 지구가 하루가 24시간인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잖아. 기간이. 그러면 이게 해는 떴는데 이게 언제까지 있을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. 우리가 만약 우주선 타고 왔다고 가정해 보면 물론 이제 다 알죠. 아는 얘기지만 그럴 때 힌트가 있다는 얘기죠. 자, 해가 우리가 책에 써 있어. 해는 하루는 24시간이고 몇 시간에 되게 오전 뭐 6시경에 떴다가 난 12시에는 해가 중천에 있고 저녁 6시에 해가 지더라라고 책에 써 있으니까 지금 몇 시니까 대충 몇 시간 정도는 해가 지겠구먼 안다는 얘기죠. 이 힌트는 어디에 있을까요? 책에 있다는 얘기죠. 그 책이 뭐냐? 옛날에 좀 그런 지혜가 주역에 있다는 얘기죠. 주역에 괴사와 효사에 써 있다는 얘기죠. 그잖아요?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?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야. 라는 힌트가 주역에 써 있어. 어디에? 괴사와 효사에 써 있다. 주역에 써 있다는 얘기죠. 그럼 어떻게 될까? 우리가 책을 봐서 하루는 24시간이야. 해가 그래도 언제 뜨고 내리진다는 걸 짐작을 하듯이 주역이라는 책을 보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아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평상시에는 책을 열심히 봐야 돼. 그러니까 주역 괴산회사를 잘 보고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요. 주역에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괴사나 효사는 뭘 보고 쓴 거예요? 예를 들어서 뭐 천지빗개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천택개다. 이런 어떤 괴의 모양을 보고 썼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. 이런 거는 복희라는 사람이 썼대요. 복희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대요.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전설적 인물이에요. 복희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런 거 짝대기로 이렇게 그린 거야. 이때는 글자도 없어서 단순히 기호만 있을 뿐이에요. 요를 괴의 상이다 이러네. 괴상. 요 괴 모양. 괴 모양만 있었을 뿐이야. 그걸 보고 문왕이라는 사람이 괴사를 쓰고 주공이라는 사람이 효사를 썼대요. 음, 또 그림을 보고 인간의 힌트를 줬네. 그럼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괴사와 효사만 보면 될까? 아니죠. 요 그림을 잘 봐서 그림을 봤는데 나는 이렇게 보는데 문항은 괴사 이렇게 쓰고 죽은 효사 이렇게 썼네? 라고 공부를 해야겠죠.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보고 주역이라는 책을 읽어야겠죠. 자, 다시 아까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이고 아침에 6시에 해가 뜨고 난 12시에 중천이 있고 저녁 6시에 해가 진다고 책에 써 있으니까 배워서 우리 알잖아. 이제 가정을 합니다. 그러면은 자,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이런 괴상을 보고 6시 해가 뜨고 저녁 6시 해가 지는구나 라는 글이 있는 거를 보고 이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. 평소에 이걸 연습을 해야 돼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자 이제 내가 뭐 어떻게
우리 집에만 있다가 여행을 떠났어. 근데 마침 그 근처에 시계가 없네. 그럼 어떻게 할까? 해가 떴는데 몇 시간 짐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리고 또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지금 해가 중천 같은데 사실은 약간 옆에 있거나 또 아니면은 뭐 시간적으로 나는 1시간 지난 것 같아서 2시간 지난 걸로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시계가 없으니까. 그러면 그때는 약간 착각할 수도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, 사람. 자, 평소에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어디서나 일을 시작할 때는 우리 사업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. 처음에는 계획을 잘 세웁니다. 일을 정작 시작하면요, 꼭 변수가 생깁니다. 사람 관계도요, 계약을 해서 처음에 해야. 하다 보면 무슨 변수가 꼭 생겨. 프로젝트도 그렇고, 일을 하다 보면 그렇고, 공부하다 보면 꼭 어딘가 변수가 생깁니다. 즉, 세상은 변화가 생깁니다. 항상. 당연하죠. 어?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도 항상 계획대로 100% 그냥 진행돼? 아니죠. 하다 보면 어딘가 꼭 우리도 여행 가다 보면 그렇잖아. 여행에 뭐 50명 간다. 꼭 뭐 제 시간에 잘 모여. 어느 때는 한 사람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고, 차 놓치는 사람도, 시간 늦은 사람도, 때로는 여권, 아이고, 안 가져왔다는 사람도 생겨.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. 그럼 변화 양상을 읽어줘야 돼. 원칙은 공부는 하되, 변화를 보는데, 변화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, 우리가? 그거를 주역 점을 친다는 거야. 우리가 주역 점을 친다고 그래요. 점을 쳐서 그 점에 길하다, 흉하다라고 나올 그 점을 쳐서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. 그렇다고 뭐 주역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. 다시 말하면요. 평소에 선비라면 어떻게 했느냐? 음, 괴상을 보고 내용을 알아. 지금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. 교과서 같이. 주역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아. 그 다음에 일을 실행했다 하면 반드시 변화를 봐야 된다. 변화.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딨냐고. 전쟁이 있을 때 꼭 어떻게 계획대로 돼. 꼭 어디서 변수 생기잖아요. 그 변수가 생겼을 때는 점을 치라고 하는데 그 이순신 장군도 매일 점을 친 거야. 그래서 난중에 보면 맨날 왜냐하면 계획대로 안 되잖아. 뭐 변수가 생기잖아. 그럼 점을 쳐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확인할 그걸 주역점을 치셨잖아. 난중에 일기도 보면 매일 점을 치셔. 이순신 장군께서도 성웅 이순신 임진왜란 때그 대단하신 거예요. 왜 그랬을까? 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나라의 국운이 달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죠. 그리고 변화되는 양상들을 알려주거든, 이 점 속에서. 이 얘기는 뭐냐면, 자, 오늘 점을 쳤다. 음, 내 운세가 어떨까? 이렇게 쳤어. 예를 들어서. 이렇게 그럴 거야. 자, 일주일에 점을 쳐. 똑같이 나올까? 달라지겠죠. 왜? 일주일 동안 또 뭔가 변화가 있었으니까. 나도 변하고, 주변 여건도 변하고, 내 주변 사람도 여건이 변했으니까. 1년 뒤하고 똑같을까? 달라진 거야. 계속 변화가 되는 겁니다. 그 속에서 그 흐름들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어떤 생각은,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?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 내가 중요한 겁니다. 현재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. 그걸 알고 또 일주일 뒤에는 그때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한 달 뒤에, 한 달 뒤에. 그래서 매번 점이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읽어줘야 되는 거죠. 그런 의미입니다. 어떤, 그게 무슨 의미겠어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수신 장군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점을 쳤다. 그럼 점을 쳤으면은 이수신 장군이 주역을 안 읽었을까요? 읽으셨죠, 당연히. 상식이니까, 이 당시에는.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께서 매일 이거를 텍스트로 공부를 하셨고, 주역 공부를 하셨고, 그 다음에 매일매일 변화가 있는 것 속에서 점을 쳐서 그 변화를 더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. 그것이 이제 요즘 지식인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렇고 옛날에 지금 뭐 비슷하겠죠, 그거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주역을 이해해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잘 응용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